잠깐만요. 오늘 갑오일주죠. 갑오일주, 갑오장땡 뭐 이거죠. 갑오일주입니다. 천간의 갑목, 그러면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 이게 가득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작하다, 뭔가를 배우다 라는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상으로는 커다란 나무를 상징하기도 했죠. 그래서 나무를 상징한 이유는 갑목은 위로 뻗어나가는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나무를 형상화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처음 나와 있는 호기심, 그래서 항상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게 갑목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갑목이 이제 갑자국에 들어갔을 때는 세상에 처음 나온 거잖아요. 세상에 처음 나와서 어설픈 지식을 배우는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세상에 나와서 이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관조하는 단계의 갑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갑술국의 갑목은 이제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처음 체험하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모하게 내가 배운 것을 실전에 써보자 하고 희망적인 갑목이 나온 거잖아요. 희망적인 갑목이 두 번째 세상을 만나서 내가 배운 것을 열심히 써보자 하니까 좀 무모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갑신국의 갑목은 신금을 만나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절제된 행동, 모습, 이런 것들이 필요한 단계를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래서 절처봉생한다는 의미의 갑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갑오국의 갑목은 이제 네 번째로 경험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처음 나와서 배우고 익힌 것을 직접 체험해보는 갑술을 지나서 이제 실패도 해보고 그 실패 속에서 좀 숙련된 이런 것도 체험해보고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세상의 다음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알고 있다라는 오만함, 자신감,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다 잘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오일주는 팔방미인 소리를 잘 듣습니다.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지의 오화는 성장이 다 끝나서 각자의 위치에서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오화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고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말로서 형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국의 오화는 경금을 만나서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좀 더 규칙화되고 정형화되어 있는 그 시스템이나 체계를 배우라는 의미에서 경오하고 이렇게 만난 거고요. 그리고 갑술국의 오화는 넓은 세상을 세상을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임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 넓은 세상을, 전문가는 이제 넓은 세상에서 살아야지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모하고 만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신국에서는 넓은 세상을 넘어갔으니까 이제 잠깐의 휴식을 취하라는 의미에서 공망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차례 쉬었다가 다음 이제 갑오국의 오화가 이제 갑목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희망찬 갑목과 자신의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자신감 넘쳐서 움직이는 오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 알고 있어라는 겁니다. 천간에서 지지를 생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보살피고 베푸는 그런 형태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갑오일간에는 윗사람이 아래로 베풀어요. 그래서 갑오년, 지금처럼 경자년 이런 식으로 천간에서 지지로 생을 하면 정부가 서민을 위해서 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해서 이것저것 챙겨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오날, 이제 윗사람한테 뭔가 부탁을 하려면 갑오날 또는 경자날 이런 때 가서 부탁을 하면 되는데, 경자날에 가면은 되게 찬바람 쌩쌩 불면서 줄 거 아니에요. 허리띠 졸라매 이것밖에 없어 하는 건데, 그러면 갑오날에 가서 이제 부탁을 한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내가 다 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만 띄워줘도 기분 좋아서 다 베풀어 버리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갑오하고 들어왔으면 그런 것을 잘 활용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누구보다 앞서 나가기 좋아하는 갑목과 세상 일에 능숙해져 있는 오화가 만났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언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변이 좋아요. 또는 일처리 능력이 좋아요. 일처리 능력이 좋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갑목도 가볍고
오화도 가벼운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고 경쾌한 기운을 만났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도 무시를 해버리는 경향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일이 빨리 처리는 되는데 이게 완벽하지 않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실수가 나는 그런 형태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수가 잦기 때문에 성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자기만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막히는 게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좀 차분하지가 않아요. 좀 들떠 있는 이 자유분방한 그런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유분방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운성으로는 동주사 했죠. 간목이 오화에 사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간목은 긍정적인 기운이고 오화도 이렇게 성급한 기운이다 보니까 누구보다 빨리 꽃을 피워요. 하지만 누구보다 빨리 꽃을 피웠기 때문에 빨리 꽃이 지죠. 그래서 갑오 동주사 그러는 것은 보통 30세부터 45세 사이를 그 일주로 보는 거거든요. 그 일주에 동주사 하였으니 30세부터 45세 사이에 누구보다 빠른 성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누구보다 빨리 실직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갑오일주 그러면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빠른 나이에 이사가 됐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40도 되기 전에 이사가 됐어. 그랬는데 1, 2년 하다가 바로 이렇게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2운성의 동주사 하는 것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뭘 하든지 갑오일주는 항상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기초가 부실해서 금방 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갑오는 장땡이죠. 갑오 장땡 그러잖아요. 농담이고요. 육친적으로는 일지에 상관을 두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는 관계성에 있어서 요령과 수단이 뛰어나서 누굴 만나도 빨리 친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교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너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다 보니까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서 버릇없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상관은 예체능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언변이 화려하고 재미있는 농담도 잘 던지고 그래요. 그래서 예능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좀 갑오일주 여자들 되게 애교스러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항상 긍정적인 기운이 항상 올라오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애교스럽게 막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애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일지의 상관 그랬잖아요. 상관은 꾸미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자기 배우자가 또는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외모를 좀 잘 꾸몄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매가 착한 사람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 게 일지 상관을 둔 갑오일주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자는 외모를 꾸미는 남자가 아니라 뇌를 꾸미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적인 남자한테 끌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끔 이렇게 지적인 남자인 줄 알고 만났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철없는 남자를 만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항상 이렇게 희망적인 것을 품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상대도 희망적인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가진 것도 없는데 쥐뿔도 없는 놈이 나 사시에 합격할 수 있어. 난 나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또 금방 홀라당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장밋빛 희망이 넘어가서 인생 망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상대방의 말만 믿고 어떤 상대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그러지 말고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을 보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지의 상관 그랬잖아요. 상관은 배우자궁에 상관이 있으니까 정관을 극하는 거고 상관은 자녀거든요. 그러면 철없는 남자를 만납니다. 아이 같은 남자를 만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순수한 남자를 만나긴 하는데 허당을 만나기가 쉬우니까 너무 성급하게 남자 만나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보통 을사일주 같은 경우도 상관을 깔았잖아요. 그래서 일사일주는 남자의 장밋빛 희망에 넘어가지만 그래도 을경합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고생하면서 난 잘할 거야 열심히 할 거야 하면서 열심히 하면 성과가 잘 안 나와도 끝까지 보필을 해요. 근데 갑오일주는 오중에 기토랑 합을 했잖아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과가 나야 되는 거예요. 돈을 잘 벌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돈을 못 벌면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좀 안 좋은 거죠. 일지에 동주사 했기 때문에
한때 잘 나간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30세부터 45세까지 잠깐 1, 2년 화려한 삶을 살아보기도 하는데요. 남자는 오중에 기토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지에서 자수가 와서 톡 치거나 오화가 와서 형사를 끼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갑오 동주사를 건드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배우자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게 나빠지기가 쉽고 이혼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화를 건드는 게 월에 있으면 35세 이후에 결혼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시에 있으면 나이가 들어서 한 40세쯤에 결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 그 식상이 지지에 있는 거잖아요. 자녀운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지에 따른 지지에 화나 오화나 그러니까 오화나 사화 또는 술토 미토 이런 게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아이들 건강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오하고 이렇게 서 있을 경우에 일주 같은 경우 여자들 같은 경우에 자녀 건강 같은 거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지에 미토, 임목, 술토 또는 축토 이런 게 있으면 자수가 와서 때려도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사주에 하나라도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일단 갑오 동주사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피해 이런 것에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갑오 일주 여자는 되게 애교스럽고 좋은데 남자는 좀 허당기가 있는 그런 일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갑오 일주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상담을 또 이어가야겠죠.